서연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상도 아니었어요. 민호가 정말로 살아서 자신 앞에 서 있었거든요. 당신이 정말 민호예요? 정말로?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에는 5년간의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리움, 분노, 안도감, 그리고 배신감까지. 왜요?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5년을 살았는데 설명할게.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여기서 나가자. 위험해. 지금부터 찐사연 드라마 사라진 남편이 시작됩니다. 오늘 장례까지 치른 남편이 눈앞에 나타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한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몸이 저절로 깨어나는 습관이 생긴 지 벌써 5년째였죠. 좁은 원룸에서 일어나 조용히 세면을 마치고 잠들어 있는 딸 다은의 이불을 다시 한번 덮어주었습니다. 2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잠버릇이 고약한 딸을 보며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힘내자. 거울 속 자신에게 작은 응원을 보내며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는 고요했어요. 서연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편 민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미경인의 식당은 서연이 일한 지 3년째가 되는 곳입니다. 식당 주인 정미경은 무뚝뚝해 보이지만 서연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서연이 도착했을 때 미경은 이미 김치찌개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사장님. 어차피 잠이 안 와서. 서연 씨는 매일 이 시간에 와서 대단해요. 습관이 되니까 괜찮아요.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뒷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날 저녁 장사가 잘 되었나 보네요. 서연은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이제는 익숙한 일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다은이의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늘 빠듯한 가게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호가 없어도 서연 혼자서라도 가족을 지켜야 했거든요. 민호야, 오늘도 힘들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접시를 닦던 서연의 귓가에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미경 사장님이겠죠. 하지만 발걸음이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사장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 있던 사람은 미경이 아니었어요. 키 큰 남자 손님이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잘못 든 모양이었죠. 저기 화장실은 저쪽으로. 말을 하다가 서연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서연은 믿을 수 없는 얼굴을 봤거든요. 손에서 그릇이 떨어져 바닥에서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서연은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어요. 민호.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더니 급하게 몸을 돌렸어요. 잠깐요. 서연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에는 이미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하얘졌네요. 사장님, 방금 여기 있던 남자 손님. 어디로 가셨어요? 남자 손님?
아무도 안 왔는데요. 문도 안 열었는걸요. 미경의 말에 서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뒷모습까지 모든 게 민호와 똑같았는데요. 하지만 민호는 5년 전에 죽었잖아요. 장례식도 치렀고 무덤도 만들었는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사장님. 서연은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다시 뒷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조각을 치우면서도 서연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민호였어요. 아무리 닮은 사람이라고 해도 5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날 오후 내내 서연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야채를 다듬으면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민호의 놀란 표정, 급하게 돌아서던 모습, 그리고 사라져버린 뒷모습까지.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서연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다은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뭘 말한답니까? 죽은 아빠를 봤다고요? 딸이 놀랄 게 뻔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다은이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된 딸은 요즘 취업 준비로 바빴어요. 엄마, 오늘 좀 늦었네요? 응, 일이 좀 많았어. 고생했어요. 밥 해놨으니까 드세요. 다은이의 따뜻한 말에 서연의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야 했어요. 민호는 죽었고 오늘 본 건 그냥 착각이었겠죠. 5년 동안 그리워하다 보니까 없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 놀란 표정, 그 익숙한 뒷모습. 정말 민호였을까요?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민호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마음이었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서연은 자신이 착각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내가 너무 그리워해서 없는 것도 본 거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뒷정리를 마친 서연이 식당 뒷문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저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남자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민호였거든요. 사흘 전에 봤던 그 얼굴, 그 눈빛이 분명했어요. 서연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상도 아니었어요. 민호가 정말로 살아서 자신 앞에 서 있었거든요. 당신이 정말 민호예요? 정말로?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에는 5년간의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리움, 분노, 안도감, 그리고 배신감까지. 왜요?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5년을 살았는데. 설명할게.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여기서 나가자. 위험해. 민호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소리였을까요? 서연은 혼란스러웠지만 민호를 따라 골목을 벗어났어요.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자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어. 죽은 척 했어야 했어. 무슨 말이에요? 교통사고라고 했잖아요. 경찰도 그렇게 말했고. 사고는 진짜였어.
하지만 그때 죽지 않았어.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병원에서 누군가가 내게 말했어.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정말로 죽게 될 거라고. 민호의 말에 서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은행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일 때문이야. 거대한 돈이 움직이는 사기 사건이었어. 나는 그냥 서류를 처리하는 말단 직원이었는데 우연히 그 비밀을 알게 됐어. 민호는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상철이라는 사람이 있어. 내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주도한 일이었어. 수백억 원 규모의 돈을 빼돌리는 작업이었는데 나는 모르고 그 서류들을 처리했어.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지. 내가 도운 거라는 걸. 그래서 당신이 위험해진 거예요? 상철이가 나를 입막음하려고 했어. 사고를 가장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살아남았어. 그래서 병원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말했어. 지금 당장 사라져서 죽은 척하지 않으면 정말로 죽게 될 거라고.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지만 민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나와 다은이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나는 매일 너희를 그리워했어. 하지만 내가 곁에 있으면 너희도 위험해져. 상철이는 가족까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간 참아온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상철이가 해외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이제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뭐예요? 상철이가 다시 돌아왔어.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정보를 얻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이제는 정말로 끝내야 해.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기쁨보다는 혼란이 더 컸어요. 5년 동안 혼자서 가족을 지켜온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럼 다은이는 어떡해요?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5년을 살았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이제라도 설명할게. 다은이에게도. 안 돼요. 서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공원에 있던 몇 명의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다은이는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또 혼란스럽게 만들 순 없어요. 서연아, 돌아가요. 다시 사라져요.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다시 보니까 마음이 요동쳤거든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숨어 살 수만은 없어. 상철이를 완전히 끝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계속 위험해져.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따뜻해졌어요. 도와줘, 서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그날 밤 서연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도대체 무엇을 도우라는 건지, 그리고 정말로 민호의 말이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은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어두운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엄마,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서연은 딸에게 민호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은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당에 출근한 서연은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야채를 다듬으면서도 계속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가족을 지키려고 한 일일까? 점심시간이 지나고 서연이 홀로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당 뒷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경 사장님은 손님 응대하러 나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왜 와요? 어제 말했잖아요. 돌아가라고. 서연아, 내 말 좀 들어줘. 시간이 많지 않아.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닦으며 그를 바라봤어요. 오상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어제 내가 너를 만난 걸 알고 있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알아요? 상철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야. 이 동네의 사람들을 풀어놨을 거야. 내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어.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자신도 위험하다는 뜻일까요? 그럼 왜 여기 온 거예요? 나를 더 위험하게 만들려고? 아니야. 오히려 이제는 숨어 있을 수만 없어. 상철이를 완전히 끝내야 해. 민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철이의 모든 범죄 증거야. 5년 전에 내가 은행에서 빼낸 자료들이 들어있어. 계좌 이체 내역, 서류들, 녹음 파일까지. 이걸로 상철이를 완전히 끝낼 수 있어. 서연은 그 작은 USB를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지난 5년간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왜 진작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 5년씩이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 상철이의 손이 경찰에도 미치고 있거든.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이 있어. 잘못 움직였다가는 증거만 사라지고 나만 죽을 뻔했어. 민호의 설명을 듣던 서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가족을 지키려고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만 살려고 도망친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상철이가 다시 나타났다는 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는 뜻이야. 이번에는 놓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뭘 도우라는 거예요?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어요. 언론에 이걸 넘겨야 해. 하지만 내가 직접 나서면 상철이가 눈치챌 거야. 서연이 내가 해줘. 미쳤어요? 저는 그런 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렵지 않아. 그냥 신뢰할 만한 기자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돼. 내가 연락처도 알아놨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안 돼요. 다은이가 있는데 그런 위험한 일 할 수 없어요. 서연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은이도 이미 위험해. 상철이는 가족까지 건드리는 사람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너희를 이용하려고 할 거야.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연이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서연 씨죠? 네. 누구세요? 강민호의 아내시죠? 남편분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가 다급하게 손짓으로 전화를 끊으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 곧 만나게 될 겁니다. 남편분께 전해주세요. 오늘 밤 10시에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로 혼자 오라고. 안 오면 따님께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상철이야.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은이는 괜찮을까요? 지금 당장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내가 안 나타나면.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다은이가 걱정되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럼 가요. 그 사람 만나러 가요. 안 돼. 함정일 게 뻔해. 가면 내가 죽어. 그럼 어떡해요? 다은이가 위험하다면서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경이 뒷주방을 들여다봤지만 서연이 손을 흔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 내가 직접 가는 대신 이 증거를 먼저 세상에 공개하는 거야. 그러면 상철이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져. 민호가 다시 USB를 서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내야 해, 서연아.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서연은 그 작은 USB를 바라봤습니다. 저것 하나가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니. 무겁기 그지없었어요. 하지만 다은이를 생각하니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다은이에게 연락해서 안전한 곳에 있게 해야 해요.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서연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리웠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서연은 급하게 다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연결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에서야 다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다은아, 지금 어디 있어? 도서관이요. 과제하고 있는데. 왜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다은이는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은 집에 늦게 들어와도 돼. 친구들이랑 있어. 엄마, 정말 괜찮아요? 뭔가 이상해요. 괜찮아. 엄마 말 들어.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일단 다은이는 안전해. 하지만 집에는 보내면 안 돼. 알아. 내가 아는 사람 집에 며칠 머물게 할 수 있어. 그때 서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다은이었어요. 엄마, 방금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대요. 옆집 아줌마가 알려주셨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벌써 시작된 거였어요. 다은이한테 당장 말해야 해요. 위험하다고. 기다려. 전화로는 안 돼. 직접 만나야 해. 민호와 서연은 급하게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서연은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정말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죠. 도서관에 도착하자 다은이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이상한 전화 때문에 걱정이 되었나 봐요. 그런데 다은이가 민호를 보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다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 낯선 사람인데 묘하게 익숙한 얼굴이었거든요. 다은아. 서연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민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은아, 나야. 아빠야. 그 순간 다은이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더니 뒤로 몇 걸음 물러섰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빠는 죽었어요. 다은아, 아빠가 설명할게. 싫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다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서관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서연이 급하게 다은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다은이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다은아, 엄마도 방금 알았어. 어제 처음
거짓말. 둘이 짜고 저를 속인 거죠? 다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혼란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나가자. 위험해. 민호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다은이의 목소리에는 5년간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봤어요. 손이 다 트고 거칠어져도 참고 일했어요.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다은아, 저도 알바하면서 공부했어요. 친구들이 놀 때도 혼자 공부했어요. 아빠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다은이의 말을 들으며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다은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다은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빠가 어디서 뭐라고 살았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때 아빠는 뭘 했어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딸 앞에서는 변명이 될 수 없었거든요. 다은아, 아빠도 힘들었어. 너희를 지키려고. 지키려고요? 그럼 왜 연락도 안 했어요? 편지라도 문자라도. 살아있다는 소식이라도 알려주지 그랬어요? 다은이의 질문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무서워서 못한 걸까요? 연락하면 너희가 위험해져서. 핑계예요. 그냥 무서웠던 거 아니에요? 책임지기 싫었던 거 아니에요? 다은이의 말이 민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쩌면 다은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자신만 살려고 도망친 건 아닐까요? 그만해, 다은아. 서연이 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다은이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는 또 왜 아빠 편을 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너 말이 맞아.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우리가 위험해. 서연이 다은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상철이라는 사람 협박 전화, 그리고 집 앞을 서성거리는 이상한 사람까지. 다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영화 같은 소리네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은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그때 다은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다은이가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다은 양이죠? 네. 누구세요? 아버지를 찾고 계시죠? 오늘 밤 10시에 한강공원으로 가족이 모두 오세요. 그러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응. 그래서 아빠가 돌아온 거야. 이 일을 끝내려고. 서연이 다은이를 안았습니다. 딸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엄마.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다은아, 아빠를 용서하라고는 안 할게. 하지만 지금만은 아빠를 믿어줄 수 있을까? 다은이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결국 다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 일이 끝나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민호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가족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민호는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온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걸었어요. 민호가 알고 있는 작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지내자. 내일 아침에 계획을 세우고 모텔 방에 들어서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한 공간에 모인 가족이었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은이는 구석에 앉아서 민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이제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상철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상철이는 내 대학 선배야.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는데 그 사람이 투자회사를 차렸어. 처음에는 잘 됐지. 그런데 욕심이 생겼나 봐. 민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상철이가 내게 부탁했어. 투자자들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서류를 처리해달라고. 나는 단순히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사기였다는 걸 몰랐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 투자자들에게는 거짓 수익률을 보고하고 실제로는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다은이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설마 아빠도 그 돈을 받았어요? 다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철이가 나에게도 돈을 줬어. 입막음용이라고 했어. 나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다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다은아, 그럼 우리 집에 갑자기 돈이 생긴 이유가 그거였어요? 아빠가 새 차 사고 엄마한테 목걸이 사주고. 그게 다 더러운 돈이었어요? 서연도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민호가 사라지기 몇 달 전 갑자기 생활이 여유로워졌던 때가 있었어요. 민호는 승진했다고 말했었는데. 그래서 당신이 위험해진 거예요? 공범이니까? 서연의 목소리도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 돈을 돌려주려고 했어. 상철이한테 그만하자고 말했어. 그런데 민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상철이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녹음한 거야. 들어봐. 녹음기에서 두 남자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호야, 이제 와서 양심파리하지 마. 너도 이미 공범이야. 상철이 형, 이제 그만해요. 투자자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의심?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감옥 가는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인데. 민호야, 너 아직도 모르니? 이미 늦었어. 이 일에서 빠지려면 죽어야 해. 녹음이 끝나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상철이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어.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다행히 살아났지만 그때 깨달았어. 내가 살아있으면 가족도 위험하다는 걸. 그럼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다은이가 분노했습니다. 상철이 손안에 경찰도 있어.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이 있다고. 잘못 움직였다가는 증거만 사라지고 우리 가족만 위험해져. 민호가 다시 USB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5년 동안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 상철이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범죄 기록이 여기 있어. 서연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기계 안에 진실이 들어있다니 신기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왜 5년씩이나 기다렸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 상철이의 세력이 너무 커졌어.
하지만 이제 상철이가 새로운 사기를 시작했다는 정보를 얻었어. 이번에는 더 큰 규모야.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 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서연이 걱정했습니다. 이미 우리 가족도 위험해. 상철이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어.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민호야, 오랜만이다. 가족들과 재회하니 어떠니? 내일 밤까지 시간을 줄게. 증거를 모두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문자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연과 다은이가 도서관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다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철이는 생각보다 더 치밀해. 이미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배치해뒀을 거야. 민호가 창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정말로 그 사람한테 증거를 줘야 해요? 서연이 불안해했습니다.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어. 민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상철이를 만나는 척하면서 그 사이에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는 거야. 상철이도 갑자기 모든 게 폭로되면 당황할 거야. 너무 위험해요. 다른 선택이 없어. 상철이는 증거를 받아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목격자를 살려둘 리 없어. 민호의 말에 서연과 다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야 해. 내가 혼자 끝낼게. 안 돼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당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같이 해요. 민호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5년 전의 사랑이 다시 보였어요. 고마워, 서연아. 다은이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아직 아빠를 용서한 건 아니지만 가족이니까.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늦었지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세 가족은 모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앉아 밖을 감시했고 서연과 다은이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일이 하루 만에 벌어졌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서연이 잠깐 눈을 붙였는데 휴대폰 진동 소리에 깼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연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순간 몸이 굳었어요. 네. 누구세요? 오상철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민호가 잠에서 깨어 급하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죠? 민호를 숨기고 계시죠?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 밤부터 함께 있었잖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말로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를 숨기면 당신과 딸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 협박에 서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밤 9시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민호가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로 혼자 나와야 합니다. 만약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부터 먼저 다치게 될 겁니다. 강다은 양 말이에요. 그 말에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은이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딸 이름을? 우리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누구였어?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오상철.
오상철 부하라고 했어요. 당신을 오늘 밤까지 한강공원으로 나오라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때 다은이도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상황을 설명해주자 다은이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제 이름까지 안다고요? 이제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민호가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모텔을 나왔습니다. 민호는 계속 주변을 살피며 혹시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지하철역 근처 24시간 카페에 들어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오후 1시쯤 서연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식당 사장 미경이었어요. 서연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경 씨? 방금 이상한 사람들이 식당에 왔어요. 검은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서연 씨 어디 있는지 계속 묻고 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명함을 두고 갔어요. 연락 오면 전화하라면서. 명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상철 종합상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연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미경 씨,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 식당 문 닫으세요. 그리고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 씨. 서연이 전화를 끊자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철이가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어.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해지고 있어. 오후 3시쯤 이번에는 다은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다은 양이죠? 아침에 서연에게 전화했던 바로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 걱정 많이 하고 계시죠? 아버지가 현명한 선택을 하면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아버지예요. 하지만 대가는 가족이 치르게 되죠. 그 말에 다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만약 아버지가 약속을 어기면 다은 양부터 먼저 다치게 될 거예요. 다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아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김다영, 박수진과 절친하죠. 매주 화요일마다 도서관 3층에서 스터디하고 다은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모든 일상을 알고 있었어요. 그만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오늘 밤 약속 장소에 나오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은이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아빠, 정말로 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친구들 이름까지. 민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상철이가 이렇게까지 치밀할 줄은. 그때 서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한서연 씨, 혹시나 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자와 함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다은이가 어제 대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거 어제 찍은 거예요? 다은이가 사진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수진이랑 다영이랑 같이 있었을 때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가까이서 감시당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내야 해. 민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이런 위협을 받을 수는 없어.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서연이 걱정했습니다. 위험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 상철이는 내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우리를 괴롭힐 거야.
민호가 USB를 꺼내서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복사본이야. 내가 상철이를 만나는 동안 너희가 이걸 언론에 공개해. 언론이요? 김정훈이라는 기자가 있어.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야. 이미 연락해놨어. 민호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내가 상철이를 만나러 가는 동시에 너희는 이 기자에게 가서 모든 걸 폭로해. 그러면 상철이도 함부로 못할 거야.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괜찮을까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실패하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이런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해.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2시간 후면 민호가 오상철과 만나야 했어요. 이제 가야 해.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서연과 다은이도 각자 맡은 역할을 위해 움직일 시간이었어요. 꼭 살아서 돌아와요. 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민호가 서연과 다은이를 한 번씩 꽉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간절했어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저녁 8시, 민호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과 다은이는 반대 방향으로 김정훈 기자의 사무실로 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역할을 위해 헤어진 가족이었지만 마음만은 함께였습니다.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는 생각보다 한적했어요. 저녁 시간이라 산책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였지만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시계를 봤어요. 9시까지 10분 남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오상철이 나타났어요.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민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오상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상철아,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니? 참 궁금했거든. 할 말 있으면 해.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상철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역시 변한 게 없네. 그런데 가족은 데려오지 않았구나. 가족은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없다고. 내가 한 일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해진 건데. 오상철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아직도 모르는 척하니? 내가 가져간 그 자료들 말이야. 민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말이야? 오상철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래, 바로 그거다. 5년 동안 그걸 가지고 있었구나. 여기 있어. 가져가. 민호가 USB를 던지자 오상철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은 아니었어요. 이게 전부야? 전부라니? 민호야, 나를 바보로 아니? 이게 원본일 리 없잖아. 복사본은 몇 개나 만들었지? 오상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호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전부야. 복사본 같은 건 없어. 거짓말. 내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때 오상철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혹시 몰라서 준비한 게 있거든. 휴대폰 화면에는 CCTV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서연과 다은이가 어떤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기자님한테 가는 모양이네. 김정훈 기자 말이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들통난 거였어요. 어떻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네가 연락한 기자 정도는 금방 알아낼 수 있어. 오상철이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그 건물로 가서 2사람을 데려와. 안 돼. 민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부하 중 1명이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치게 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협조적이라면 말이야. 뭘 원해? 간단해.
진짜 자료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 그리고 복사본을 모두 가져와. 민호는 고민했습니다. 서연과 다은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없어, 민호야. 내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대답해.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받아봐. 스피커로. 오상철이 명령했습니다. 민호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민호 씨. 서연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왔어요. 지금 기자 사무실 앞에 있는데. 서연아, 일단 그 자리에서 나와. 못 나가요. 건물 입구를 막고 있어요. 오상철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민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진 거였어요. 알겠어. 내가 진 거야. 현명한 판단이야. 그럼 진짜 자료는 어디 있어? 집에 숨겨뒀어. 어디에? 안방 붙박이장 뒤쪽에 숨겨둔 금고 안에 있어. 오상철이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밝아졌어요. 여러 대의 차가 한강공원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였어요. 뭐야? 오상철이 당황했습니다. 민호야, 너 뭔 짓을 한 거야? 나도 몰라. 민호도 놀랐습니다. 경찰이 왜 여기에 온 걸까요? 경찰들이 다가오면서 확성기로 소리쳤어요. 오상철,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그 순간 오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야. 경찰에 신고했구나. 아니야. 나는 경찰에 연락 안 했어.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은이었어요. 아빠, 우리 괜찮아요. 다은아, 무슨 일이야? 김 기자님이 미리 경찰에 신고해 두셨대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김정훈 기자가 더 신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증거를 받기 전에 미리 경찰에 상황을 알려둔 거였습니다. 오상철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어요. 오상철, 손을 들어.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오상철은 체념한 듯 손을 들었어요. 민호야, 이번은 내가 이겼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야. 끝이야, 상철아. 이제 정말로 끝이야. 경찰이 오상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5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강민호 씨도 참고인으로 동행해 주세요. 경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서연과 다은이가 다른 경찰차에서 내렸습니다. 무사한 모습을 본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빠. 다은이가 달려와서 민호를 안았습니다. 5년 만에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고생했어, 다은아. 서연도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끝난 거예요? 응. 이제 끝났어.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노력해 볼게. 민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5년간의 도피 생활이 끝났어요. 이제는 진실을 모두 말하고 자신의 죄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민호 씨,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강물처럼 이제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오상철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을 보도했고 민호가 제공한 증거들로 인해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어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있었고 피해 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민호도 수사기관에 출두해서 자신의 역할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비록 공범은 아니었지만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었거든요. 검찰은 민호에게 선처를 약속했어요. 오상철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식당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돌아왔지만 당장 함께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다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와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후 3시 한강공원 벤치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악몽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였지만 이제는 평온해 보였어요. 왔구나. 민호가 일어나며 서연을 반겼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여위어 보였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럭저럭. 너는? 저도. 그럭저럭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5년의 시간이 그렇게 쉽게 메워질 리 없었어요. 서연아, 나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요? 사실은 처음부터 다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건가요? 오상철이에게서 받은 돈. 그게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 얼마나요? 5억 원.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5억 원이나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산 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을 어디 숨겨뒀는지도 알고 있어. 하지만 쓸 수가 없었어. 더러운 돈이니까.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 돈이 있었다면 5년간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럼 지금 그 돈은 어디 있어요? 어제 검찰에 모두 신고했어.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 하니까. 민호의 말에 서연은 놀랐습니다. 5억 원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다 신고했어요? 응. 이제는 정말로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다은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다은아, 어떻게 여기를? 아빠한테 연락 받았어요. 같이 이야기하자고. 다은이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앉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빠,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다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처음에는 정말 미워했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갔는지, 왜 연락도 안 했는지. 다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해요. 아빠도 무서웠겠구나 싶어서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다은아. 하지만요. 다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충분히 시간을 가져도 돼. 서연이 두 부녀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화를 시작하는 게 다행이었어요. 민호 씨.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다시 함께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민호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 무리하지 않을게.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민호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더 이상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와 상의하세요. 약속할게.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다은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저녁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진짜 오랜만에. 서연과 민호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직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좋아요. 서연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도 좋아. 민호도 동의했어요. 저녁 시간, 세 가족은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함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도 있었어요. 아빠, 이제 뭐 할 거예요?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해.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찾아볼 생각이야. 힘들겠네요. 이력서에 뭐라고 써요? 서연이 걱정했습니다. 솔직하게 쓸 거야. 숨길 생각 없어. 민호의 대답에 서연은 놀랐어요. 예전에 민호라면 어떻게든 포장하려고 했을 텐데. 많이 변했네요. 변할 수밖에 없었어. 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정말로 변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가족이라는 끈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다은이가 서연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빠와 함께든 혼자서든. 고마워, 다은아. 서연이 딸을 꽉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오상철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5년이었어요. 민호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받았거든요. 그 무렵 서연은 작은 결정을 했습니다. 민호와 다시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민호가 불안해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는 거죠. 죽은 줄만 알았던 당신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이유는 충분하니까. 서연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가족은 새로 얻은 작은 아파트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